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김순자입니다. 이 채널을 보고 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요. 제가 아들 손주를 보다가 결국 혼자 빌라에 살게 된 사연을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께 삶의 지혜 하나는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을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자식 셋을 키웠죠. 농사일이 참 힘들었지만 남편과 함께 의지하며 살다 보니 그 시절도 나름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혼자 남게 됐어요. 그때는 너무 허전하고 외로워서 참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생활에 적응하고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아침엔 마당에 나가 꽃들을 돌보고 오후엔 동네 친구들과 마을회관에 가서 수다도 떨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렇게 소소하게 지내는 일상이었죠. 자식들이 가끔 걱정하며 내려오면 엄마 혼자 지내는 게 불편하지 않으셔요? 외롭고 힘드시면 저희 근처로 올라오세요. 라고 묻곤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내려와서 대뜸 말하는 겁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사시면 어떨까요? 혼자 계시면 걱정도 되고, 둘째가 아직 어려서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도 손주 재롱을 보시면 외롭지 않고, 저도 엄마와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가 아픈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크게 고생했어요.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요.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주들 이야기에 마음이 조금 약해졌고 자식들도 나를 걱정하니 그래, 너희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니 같이 살자 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농촌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집을 떠나는 건 참 아쉬웠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이랑 같이 사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농촌집은 정리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빌라를 하나 장만했어요. 처음엔 그냥 나중을 대비한 거였는데 그 집이 나중에 내 거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엔 참 좋았어요. 손주들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거든요. 아침이면 손주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후엔 같이 공원에 가서 놀고 손주들 웃는 얼굴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생각보다 서울 생활도 즐거웠어요. 손주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 문화센터에 다니며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막내 손주가 너무 활발해서 따라다니다 보면 온몸이 지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터졌습니다. 막내 손주가 공원에서 뛰어놀다 그만 넘어졌어요. 놀라서 저도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그만 허리를 다치고 말았죠. 처음엔 손주가 다쳤을까 걱정해서 제가 넘어졌다는 것도 있고 별일 아니겠지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허리가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손주의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다쳤구나. 많이 아팠겠네. 그런데 손주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도 나한테 달려오시다가 다치셨어.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너무 미안하고 난처했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자리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괜찮아 라고만 했죠. 사실 너무 아팠지만요. 그날 밤 나는 정말 그 자리가 사라지고 싶을 정도로 미안했어요. 항상 강한 엄마, 도움을 주는 엄마이고 싶었는데 나이를 먹고 그럴 수 없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더더울 허리 통증을 자식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을 더 참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갔고 의사 선생님이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았냐고 묻더군요.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여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자니 그제서야 내가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내 몸도 마음도 힘들었는데 자식들 눈치를 보며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나는 큰맘 먹고 아들 내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이제 너무 힘들다. 손주들 돌보는 게 즐겁긴 한데 내 몸이 버티질 못하겠어. 나도 이제 좀 쉬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가 힘드셨으면 미리 말해주셨어야죠.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제 막내도 곧 초등학생이 되니 저희가 어떻게든 해낼 수 있어요. 엄마도 좀 쉬셔야죠.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내가 괜히 걱정했던 거였구나. 자식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고마워해주는데 내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싶었죠. 그 후로 자식들과 상의해서 제가 장만했던 작은 빌라에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시골로 다시 내려갈까도 생각했지만 도시 생활에서도 즐거움을 찾게 됐고 손주들도 가끔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 가까이 있으면서도 혼자 지내는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아들이 고마웠는지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해주었어요. 깨끗하고 아늑하게 꾸며준 그 집에서 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지금은 혼자만의 일상을 즐기면서 가끔씩 긴급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손주도 돌봐주며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며 지내고 있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니까 자식들도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니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힘들 때 참지 않고 자식들한테 말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연을 통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 세대는 늘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힘든데도 말하지 못하고 참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용기 내서 한번 말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도 더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참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죠. 하지만 노후에도 계속 참기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쉬고 싶을 때는 솔직히 말하는 것이 때론 더 나 자신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요? 저도 예전엔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그냥 조금 더 참으면 다들 편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가 참아왔던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결국 나를 아프게 하고 관계도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에 참지 않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참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힘들다는 말, 배우자에게 외롭다는 말, 친구에게 이건 싫다는 말까지도 꺼내기가 어려웠죠.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김순자 할머니처럼 한참 동안 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과 배우자에게 참기만 하는 것이 오히려 저도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러면서 감정과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입니다. 자식들에게 힘들다고 말하면 그들이 걱정할까봐 겁이 나고 배우자에게 외롭다고 하면 괜한 싸움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컸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상황도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묻어두게 됩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길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감정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그냥 내가 괜찮은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참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나의 요구와 감정을 참으면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감정적인 갈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는 행위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작은 불만이나 불편함이 쌓여서 어느 순간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지는 순간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첫 번째 문제는 몸에 쌓이는 스트레스와 질병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참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몸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참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혈압이 오르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혹은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 생깁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손주들을 돌보면서 점차 허리에 무리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을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하려 합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몸은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심지어는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 김순자 할머니처럼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는 것이 쌓이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짐이 쌓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으면 생기는 문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그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고 누적되다 보면 마음의 짐으로 남게 됩니다. 이 짐은 우리가 다른 감정을 느끼는데 방해가 됩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마음속에 쌓인 불만이나 불안이 떠오르고 즐거운 순간에도 그 무거운 짐이 머릿속을 스치게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참고 억누르는 습관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조차 방해할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즐거웠지만 몸과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면서 그 즐거움마저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참아왔던 불편함이 마음속에 점점 더 큰 불안감으로 변해갔던 것이죠. 세 번째,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감정을 숨기고 참는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참고 감춘 감정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큰 갈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불만이나 서운함을 계속 묻어두면 그 불만은 계속해서 커지다가 어느 순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감정은 상대방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평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때 상대방도 왜 이런 감정이 터졌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을 참으면 상대방이 나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힘든데도 아무 말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내가 괜찮은 줄 알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내가 계속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되겠죠. 결국 내가 참아왔던 감정이 너무 커져서 더는 숨길 수 없을 때 자식들은 당황하게 되고 관계에 오해가 생깁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는 질문을 듣는 상황이 생기고 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참는 것이 익숙할까요? 우리가 참는 것에 익숙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참는 것이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참는 것이 오히려 더 익숙해진 것이죠. 둘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큰 이유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나면 그에 따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들다고 하면 자식들이 나에게 더 신경을 쓰고 그로 인해 부담을 느낄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감정 표현을 억누르게 하는 겁니다. 셋째,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으니까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실망하거나 서운해할까봐 하는 걱정이 감정을 참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더 지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처음엔 어렵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나도 상대방도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감정부터 표현해 봅니다. 처음에는 큰 감정을 한꺼번에 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땐 작은 것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손주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면 오늘은 조금 쉬고 싶어라고 말해보세요. 한번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누르다가 결국 크게 터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작은 불편함이 생길 때 그때그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외롭고 조금 힘들어 라고 느낀 그대로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했을 때 상대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도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처럼 자식들은 어머니가 힘들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고마워하고 편안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솔직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먼저 나 스스로 알아야 상대에게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 여러분은 큰 자유와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해소되면서 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상대방도 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힘든 점을 말하고 나니 자식들도 더 편안해졌고 할머니 자신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죠. 내가 참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다들 편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을 눌러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좋지 않을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건 절대 부끄럽거나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처음엔 어렵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이건 나한테는 조금 힘드네. 같은 작은 말들로 나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갈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참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더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더 좋은 관계를 위해 솔직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편안하게 나 자신을 위해 솔직해질 때입니다. 저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